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의 기초를 다루는 처음부터 따라하기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효과의 기본 효과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서 이동 경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우리가 정해진 루틴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특정한 개체를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동 경로와 트리거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죠.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도형을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하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트를 추가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색상은 빨강색으로 해주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한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탭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해 주셔갖고 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하트를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을 줄 텐데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자세히를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이동 경로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동 경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트 모양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틀기를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와 같이 이동하는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동 경로인 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했죠. 이 이동 경로의 방향은 이 오른쪽에 있는 효과 옵션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하게 되면 위쪽으로 가게 되고요. 또 왼쪽으로 하게 되면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 경로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경로 지점을 선택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최종 지점의 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걸 가지고 이 하트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이동 경로에서는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효과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하트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트가 사라지고 이 오른쪽에 두 번째 하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 두 번째 하트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하트가 왼쪽으로 도착했을 때 다시 이 두 번째 하트는 사라지고 이 첫 번째 하트가 다시 나타나는 이런 효과를 한번 주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려면 하트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트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 줍니다. 구분하기 쉽도록 이 하트의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거는 녹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 경로가 그대로 복제가 돼서 오른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동 경로를 왼쪽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첫 번째 지점이 이 두 번째까지 도달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트를 선택해 주시고 이 이동 경로 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동 경로를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이 하트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하트도 마찬가지죠. 이 두 번째 하트에서 조절점을 선택해 주셔갖고 이 하트를 첫 번째 하트 위치에다가 그대로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하트가 다 배치가 되었으므로 한번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하면 첫 번째 하트가 이동하고 두 번째 하트는 첫 번째 하트 위치로 이동하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추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하트가 이 두 번째 하트 위치로 도달했을 때 이 두 번째 하트가 나타나도록 설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하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뭐 특별한 효과를 줄 필요 없이 나타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 하트가 나타나겠죠. 이 나타난 상태에서는 첫 번째 하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다시 여기서는 끝내기를, 즉 사라지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러면 이 나타남과 동시에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라지기 효과는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트가 이동하는 것은 나타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하트를 맨 아래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순서는 우리가 자동으로 진행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클릭할 때를 이전 효과 다음에로 각각 모두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쇼를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하고 하트가 바뀌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이 이동 경로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잘 적용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좀 의미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죠. 하트가 딴 데로 가서 색깔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였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 하트가 갔다가 바로 오는 것처럼 하려면 이 두 번째 하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바로 첫 번째 하트와 동일한 색깔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 하트가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동 경로의 옵션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창을 추가하고요. 삽입에서 도형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을 이와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애니메이션 그룹 그리고 이동 경로에 가 보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형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형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안에 있는 도형이 원형 도형이죠. 자, 여기서 효과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로 바꾸게 되면 이 사다리꼴의 형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도형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바로 점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 편집을 선택해 주시고 이 점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도형이 이동하는 위치 등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동 경로의 또 다른 옵션으로서 이 효과 옵션에 가 보시면 여기 경로 바꾸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거를 바꾸게 되면 반대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세부 옵션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도형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 기호를 넣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도형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이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와 같이 이동 경로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지점을 이와 같이 이동을 해 주시고 첫 번째 위치도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처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이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효과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드럽게 시작을 몇 초에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자동 반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자동 반복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드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타이밍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작 옵션하고 지연, 재생 시간, 뭐 반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를 하고 확인을 눌러 보시면은 이게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애니메이션에서 다시 이동 경로 중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원하는 형태대로 마우스로 혹은 뭐 타블릿 펜이 됐든 이런 걸 그려서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효과에서 좀 느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동 경로를 직접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 효과들만 잘 쓰시더라도 파워포인트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뭐 눈이 내리는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활용 강좌에도 촬영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한번 보시면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서 트리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트리거 기능입니다. 즉 애니메이션의 시작 옵션을 바꿔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한번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버튼과 같은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시작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에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것들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탭에 가 보시면 이 고급 애니메이션 중에 이 트리거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클릭할 때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어떤 버튼을 클릭할 때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각형 빗면이죠. 그래서 사각형 빗면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지금 시작 옵션이 사각형 빗면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자, 시작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리거 기능은 바로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트리거 기능입니다. 자, 이제 이 애니메이션, 특히 이동 경로하고 트리거를 이용해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빈 화면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이 화면이 있는데 이 왼쪽에는 강아지, 오른쪽에는 고양이를 넣어주고 가운데에다가 이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동물은 해서 왼쪽을 선택해 주시면 왼쪽에 강아지가 보이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고양이가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이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죠. 바로 픽사베이하고 플랫 아이콘에서 각각 이미지들을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픽사베이가 있습니다. 이 픽사베이에다가 강아지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셔갖고 적당한 크기로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양한 고양이들의 이미지가 보이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적당한 고양이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선택이 되면 무료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가 모두 다 받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랫 아이콘에서 스티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동하는 것으로서 여기 보면 지금 사슴이 선물을 들고 가고 있는 이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갑니다. 자, 파워포인트에다가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나타날 위치를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사진으로 직접 입력하지 말고 도형으로 넣겠습니다. 삽입을 선택해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사각형을 넣어 주시고요. 적절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오른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지금 두 개의 도형이 잘 배치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좋아하는 동물은 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가운데 맞춤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스티커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운로드 폴더에서 받은 사슴을 이와 같이 삽입을 선택해서 추가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위치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다가 왼쪽 버튼하고 오른쪽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조금 더 이동을 해 주시고, 자,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해서 이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블록 화살표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화살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을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이 복제한 상태에서 이 도형 서식의 정렬 그룹에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화살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모두 선택해 주시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의 테두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없애기 위해서 해당 도형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자, 도형 서식에서 여기에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버튼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레이아웃은 만들어졌고요. 사슴을 조금 더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었죠? 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도형에다가 강아지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채우기는 그림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림 삽입에서 파일에서를 선택합니다. 자, 강아지를 선택하고 삽입을 선택해 줍니다. 자, 오른쪽엔 고양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오른쪽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서 고양이를 선택해 주시고 삽입을 해 주시면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이와 같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강아지는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좀 가로, 세로 비율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해당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림 서식에서 크기, 자르기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 수준으로 강아지의 사진을 키워서 이동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보기 좋은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르기에서 채우기를 선택해 주셔갖고요.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 두 개의 개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 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뭐 강조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흑백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일단 배치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 주시고 바깥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화면을 줄여보면 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 강아지를 먼저 선택해 줍니다. 그림 서식 탭에 가보시면 조정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색을 누르고 흑백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림 서식에서 조정, 색, 그리고 흑백으로 해주시면 두 개가 다 흑백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슴이 강아지 쪽으로 가게 되면 강아지의 색깔이 바뀌게 되고 만약에 사슴이 고양이 쪽으로 가게 되면 고양이의 색깔이 나타나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첫 번째 강아지 위에다가 그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이 회색으로 된 이미지 위에다가 그대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지금 두 개의 그림이 있죠. 뒤에는 흑백이고 앞에는 컬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텐데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전에 이 각각의 개체들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바꿀 때는 홈 탭에 있는 이 편집 항목에 가시면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에서 선택 창을 이와 같이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자, 먼저 사슴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지금 그림 11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슴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체 이름이 사슴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왼쪽에 있는 강아지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이것은 강아지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고양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양이죠. 자, 그리고 이 화살표들을 각각 선택해 보면 이 첫 번째 있는 화살표는 화살표 왼쪽 12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왼쪽 화살표라고 입력합니다. 자,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오른쪽 화살표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왼쪽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즉, 이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사슴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사슴이 도착하면 이 강아지 사진이 뜨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 사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먼저 사슴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슴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 자세히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동 경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동 경로가 조절이 되었고 이 효과 옵션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슴이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 강아지에 가려서 안 보이죠? 그래서 사슴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리 보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슴이 가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도록 하고요. 사슴이 도착하면 이 강아지가 회색에서 컬러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 나타내기 효과 중에서 여기에는 밝기 변화를 선택해 줍니다. 네, 이러면
흑백에서 컬러로 보이는 것처럼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아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요것은 사슴이 도착했을 때 진행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 옵션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요구와 다음에로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슴이 가면 강아지가 이와 같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기능을 적용할 텐데요. 이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트리거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할 때, 그리고 왼쪽 화살표라는 이름이 있죠. 자, 왼쪽 화살표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트리거 기능에 의해서 이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사슴이 왼쪽으로 가고 강아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해주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요. 자, 여기서 왼쪽 화살표에 손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슴에 의해서 이 강아지 색깔이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죠. 사슴이 여기서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슴에 대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효과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자동 반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자동 반복을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사슴이 갔다 오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갔을 때 색깔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강아지 나타내기 효과를 이전 효과 다음에로 하지 말고 이전 효과와 함께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 애니메이션 시작 옵션을 이전 효과와 함께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색깔이 바뀌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바로 애니메이션의 지연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초 정도 지연을 하고 다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가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할 때는 이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완성이 되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고양이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다시 사슴을 선택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려면 이 상태에서 바꾸시면 안 되고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동 경로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동이 되고요. 자, 효과 옵션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 줍니다. 자,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효과 옵션을 바꿔 주셔야 되죠. 바로 자동 반복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그리고 갔을 때 고양이가 색깔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고양이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나타내기,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이와 같이 밝기 변화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고요. 시작 옵션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 그리고 지연 시간은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2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 버튼에 대한 트리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트리거를 선택해서 클릭할 때,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시작 옵션이 오른쪽 화살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왼쪽을 클릭하게 되면 강아지가 활성화가 되고, 자, 오른쪽을 클릭하게 되면 이번에는 고양이가 활성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즉, 첫 번째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이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이미 강아지가 색깔이 변해 있죠. 자, 이러면 이제 다시 누르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더 각각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강아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 강아지가 사라져야 되죠. 즉,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끝내기에서 사라지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아지를 선택했을 때 고양이의 애니메이션, 즉 나타내게 된 컬러 이미지가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고양이는 끝내기, 사라지기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각각 넣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강아지 쪽에는 고양이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도 사슴이 이동함과 동시에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 그리고 강아지는 고양이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넣어 주시고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만약에 강아지를 선택해 주시면 고양이가 비활성화가 되고 강아지가 나타나고, 자, 고양이 쪽을 선택해 주시면 강아지가 흑백이 되고 고양이가 활성화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처음부터 이 색깔이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개체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시 애니메이션 탭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기 효과에서는 사라지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곳을 이와 같이 이전 효과와 함께로 선택해서 처음부터 이 두 개의 색깔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도록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으므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컬러 이미지는 모두 사라지는 상태가 돼서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양이를 클릭하게 되면 고양이가, 강아지 쪽을 클릭하게 되면 강아지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동 경로하고 트리거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은 다양하게 재밌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 트리거 기능과 이동 경로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한 강좌는 제가 이 파워포인트 활용 강좌에다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다 재미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파워포인트 기초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